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격권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전국 각지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의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방송을 제작하느라 도와주는 제 뒤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의 또래인 20, 30대 청년들과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박지원이라고 하는 자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박지원 집안의 흑역사, 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새빨간 이 박지원의 집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을 아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은 박지원의 조부, 즉 할아버지가 되는 이 박낙종이라고 하는 자가 일으켰던 사건이죠. 이 당시 조선 정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장을 하고 있던 이 간첩 박낙종이 박헌영, 당시 남로당의 괴수죠. 이 박헌영의 지령을 받아서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자금 및 선전 활동비를 조달하고 남한 경제를 교란 파괴시킬 목적으로 1945년 10월 20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당시 화폐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던 반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로당 총책이고 정판사 사건을 기획했던 박헌영이가 북으로 도피하게 되는 엄청나게 큰 반역 사건 중에 반역 사건인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일으킨 박낙종은 박지원의 조부이고 그의 핏줄들은 아래와 같이 원조 빨갱이 집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부인 간첩 박낙종 위패 사건으로 목포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두 번째 부친 간첩 박종식, 이자는 해방 후 남로당 진도 책임자로 진도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자입니다. 또 셋째로 삼촌 간첩 박종국, 이자는 전라남도 고군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9.28 서울수복 이후 다시 재점령된 화가 난 진도 주민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던 그런 자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그 아들 박지원인데, 박지원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3대를 이어온 이 대역죄인의 자식이 지금도 그 요상한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대한민국의 정치에 갖은 오물을 퍼날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를 어찌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박지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당시 박지원의 집안을 살펴보면요, 그의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박낙종은 남로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경향신문사의 전신인 정판사를 차려놓고 바로 그곳에서 위조 지폐를 찍어서 공산당의 활동 자금을 지원했던 자가 바로 박지원의 할아버지 조부 박낙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낙종의 친손자가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국민들 가운데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때 이 박낙종이가 주도했던 정판사 사건으로 인해서
박낙종뿐만 아니라 이관술, 송원필, 김창선 등 주범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나머지는 10년에서 15년형이 선고되어서 복역하는 그 중에 6.25 사변이 터지면서 일제히 사형에 처해졌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지원의 조부 박낙종은 목포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박지원의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이고 그 일가 대부분이 좌익 활동을 하였으며 박지원은 조부인 박낙종이 사형당한 목포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친북 활동에 매진하였던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지원의 아버지 박종식은 김대중과는 목포상고 동문이기도 합니다. 해방 후에 박지원의 아버지 박종식은 남로당 진도 책임자가 되고 삼촌인 박종국은 전라남도 고군면 인민의원의 부위원장이 됩니다. 부친 박종식과 삼촌 박종국은 1948년 10월 23일 경찰에 의해서 수배가 되었고 그들은 수배된 과정에서도 지방 유역대 활동을 하며 한국의 경찰들을 무수히 죽여왔습니다. 그들의 은신처였던 지리산 피아골이 국군에 의해서 함락당하자 신안으로 피신하였고 진도경찰서의 김기일, 곽순배 형사와 총격전 끝에 마지막까지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다가 사살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지원의 아버지 박종식과 삼촌 박종국인 것입니다. 또 박지원의 삼촌이 되는 박종국과 고모는 북한군 앞잡이로 진도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북괴군에 징용을 시켰고 9.28 서울 수복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진도 주민들에게 붙잡혀서 돌과 도끼자루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박지원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루어놓은 이런 비참한 이 극좌익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고향에서 호적을 파고 신분을 세탁하고 미국에서 가발 사업 또 술장사하는 포주 이런 노릇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정권 당시 이 전두환 정권에게 줄을 대서 굽신거리고 옹호하며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하던 그 시절에 가장 먼저 국민 환영대회를 뉴욕에서 개최했던 자가 바로 박지원인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이 야당 대표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 당시 김대중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눈도장을 찍어 김대중의 충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대중이 집권을 하게 되자 김대중의 친북 간첩 행태에 반발했던 김경재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재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김대중의 오른팔 노릇을 하면서 국민과 합의도 없이 국민의 혈세 6천억 원, 당시 돈 5억 불입니다. 5억 달러를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홍콩, 마카오 등지에 있던 그 은행에 김정일의 차명 계좌로 대북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이 송금 과정에서 이 좌파들이 잘하는 짓 있죠. 배달사고. 그 과정에서도 또 떡고물을 챙겼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감옥까지 갔는데 감옥에서도 제대로 형을 사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왔었죠. 형 집행으로. 이 박지원의 그 당시의 행태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 박지원이라는 자는요, 한쪽 눈이 의안입니다. 가짜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이렇게 빼가지고 엄살을 떨면서 나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엄살을 떨고 했는데 박지원은
이번에도 또 형무소 수감되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누나를 빼서 엄살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지원은 2000년도 6.15 남북 접촉 이후에 대한민국의 언론인 46명을 대동코 방북해서 소위 말하는 모란공자 혹은 기쁨조, 만족조라고 불리는 이 시바지 아가씨들과 합종연행해서 이 동행했던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 사주, 회장들이 이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하게끔 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당시 평양을 일주일간 방문하고 돌아오던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의 대표단들은요, 다 같이 손에 받은 CD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지는 USB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머물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밤에 북한 여성들과 무슨 일을 뭘 했던지를 다 동영상으로 수록된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 언론의 좌편향, 굴종, 북에 복종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왜곡된 기사 보도 및 방송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전복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의 최전선의 언론 노조가 속해 있고 그들이 민노총과 함께 평양의 지령을 이행하는 그런 아주 파괴된 반국가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통탄할 일은 이런 자가 지금도 마치 정치의 무슨 지도자나 되는 양 나와서 또 나불나불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 박지원의 행태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국가정보원, 법조계, 언론, 방송, 군대, 노조, 국회 모든 영역에 이 박지원의 협조망들이 있습니다. 박지원은 이 대한민국을 이와 같은 다양한 협조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평양에 저 늑대들한테 헌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밤낮으로 고민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박지원은요, 김대중의 비서실장을 하기 전부터 곳곳에 심어놓았던 신복들 있죠. 그러한 신복들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넘나들면서 국정을 쥐락펴락 해왔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종북 활동에 매진을 해왔죠. 그러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3대에 걸쳐 역적질을 하고 있는 박지원을 반드시 처단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박지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북 송금, 즉 북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이 용도에 맞춰서 국정원장이란 자리에 다시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 치하에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보조직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파괴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요, 이 박지원이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다, 이러한 신분으로 둔갑해 있는 거 아십니까? 박지원이가요, 독립유공자 자손으로 둔갑을 해서 건국 포장도 받았고 월 80만 원씩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이 분노를 단순히 표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처단의 동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박지원이 같은 자가 독립유공자가 되었을까요? 한간에는 DJ 정부가 이 독립유공자 자격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해 보면 건국 포장을 받은 횟수는 1993년이 되겠습니다.
자, 박지원이가 김영삼을 줄기차게 공격을 하자 뒤에서 뒷거래를 하고 타협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건국포장으로 수여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들, 이 김영삼이라는 자도요, 대통령을 하긴 했지만 민주화 투쟁을 표방하면서 사실은요, 굉장히 뒤가 쿠리고 이 도덕도 없고 엉망이었던 자예요. 오죽하면 김영삼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들이 대통령을 하면 나라 망할 낀데 하면서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 원래 박지원은요, 미국에 가서 신분 세탁을 하고 가발 장사, 술 장사, 이 포주 노릇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현지에서 본인의 와이프하고도 사이에서도요, 여러 가지 불륜이 많아서 그 교포사에서도 원래 살고 있었던 본처를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도 알려질 만큼 그 잔인함과 포악성이 대단하고 교활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박지원이는요, 사실 이 김대중이가 우리나라로부터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미국으로 도피할 때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전두환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국회로 입성할 건가, 즉 의원으로서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아주 골몰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게. 자, 근데 그 당시에도요, 이렇게 의원 공천 받는 게 실패했던 게 바로 좌익사범으로 처형당했던 그의 아버지 박종식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자, 그러면 박지원에게 있어서는 김영삼 정부 때 받은 이 건국포장이말로 집안에 족보를 세탁할 수 있는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카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지원은 그와 같은 일을 벌였던 거예요.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독립유공자, 여러 애국 선녀들께서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는 곧 부로 승격이 될 것인데,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박지원이가 어떻게 해서 건국포장을 받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샅샅이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천동지할 참담한 국가의 반역자 집안이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이런 사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는 그런 아이들,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중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기가 막힌 일들을요, 이제는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박지원에 대한 그 집안 이 흑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지적 호기심과 함께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국가 정상화를 통해서 많은 젊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박쥐, 이 상황에 따라서 역할과 모양새가 바뀌는 이 박쥐, 박지원이 집안의 흑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참 부끄럽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조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상의 방책인다라는 점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